윤저 씨, 나 2달 전 1,000만 원 투자해서 이번 달 수익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지금이 기회야. 언제까지 애들 용돈 받고 살 거야? 이제 여기에 투자해서 팍팍 돈 쓰고 살자고. 어머, 정말이에요. 언니, 그럼 통장에 돈 들어온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윤저 씨, 이 모임에서 나랑 10년이나 알고 지냈는데 내 말을 못 믿어? 나 정말 윤자 씨한테 실망이다. 이 모임에서 거기 투자하려는 사람 줄 섰다고. 내가 윤자 씨랑 친분이 있어서 윤자 씨한테 먼저 말해준 건데 하기 싫은 말아. 순자한테 알려줘야겠다. 아, 언니, 그럼 3천만 원만 투자해 볼까요? 그래. 3,000만 원으로 시작해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 사는 68살 손윤자예요. 저도 한때는 모임이 참 좋았어요. 이 나이에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처음엔 좋죠.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반가웠던 얼굴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평가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한두 마디 하다 보면 꼭 뒷담화로 끝나고 이제는 부담스러운 회비까지. 이게 과연 내게 도움이 되는 모임일까? 그냥 습관처럼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60대 이상이 된 분들 중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인생이 더 편안해졌다고 답한 사람이 무려 72%라고 합니다. 반대로 나쁜 모임을 계속 유지하다가 후회했다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모임을 가더라도 나를 위한 모임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남 좋은 일만 하고 정작 내 기분은 상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은 안 좋은 모임이라고 알면서도 쉽게 끊지를 못해요. 왜냐고요? 이제 와서 빠지면 이상할까봐. 괜히 내 얘기 나오면 어쩌지.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노년기에 반드시 끊어야 할 5가지 모임을 알려드리려 해요.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모임이 있다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도 모임이 없으면 너무 외롭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요, 중요한 건 어떤 모임이냐예요. 진짜 내게 도움이 되는 모임이라면 계속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 기운을 빼앗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임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임을 끊어야 하냐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끊어야 할 모임은 거칠에만 남은 모임입니다. 67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아이고, 정숙 씨. 요즘도 그 모임 계속 나가세요? 아, 뭐 빠지기도 그렇고 그냥 습관처럼 나가고 있어요. 그 모임에서 재미있어요? 솔직히요. 이제는 재미도 없고 피곤하기만 해요. 한때는 정말 의미 있던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들 나오니까 나가는 모임. 이런 모임은 사실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칠에만 남은 모임이란 어떤 모임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이 많아서 한 번 맺은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해요. 그런데요,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어쩌다 만나서 함께 밥 먹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진짜 친구처럼 속마음도 털어놓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좀 체계적으로 운영해보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회비 걷고 총무 정하고 행사 기획하고 회장까지 뽑고. 그때부터 모임은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번 달 회비 냈어.
다 같이 여행 한번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이번에 봉사 활동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 모임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질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모임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였죠? 그냥 반갑게 얼굴 보고 가볍게 대화 나누고 기분 좋게 돌아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모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72세 박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자 씨, 나 이 모임 이제 너무 힘들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건데, 이제는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야.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여야 하고, 회비도 내야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어. 박영자 씨는 이 모임을 15년 동안 다녔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모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모임이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임 다녀와서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왜 갈수록 피곤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반복적인 습관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좋은 삶이란 좋은 습관의 결과다. 이제는 우리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습관처럼 나가는 모임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모임만 남겨야 해요. 그럼 모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모임에서 나 이제 그만둘래요. 이렇게 선언하면 꼭 이런 얘기 나옵니다. 왜 그래, 우리 다 같이 만나면 좋잖아. 아니, 벌써 그만둘 거야? 섭섭하게. 다들 내는데 너만 회비 안 내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조용히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좀 쉬려고 해요.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앞으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더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이 모임이 무너질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즐거운 모임만 남기세요. 괜히 의무적으로 나가는 모임, 남들 눈치 보면서 나가는 모임은 이제 놓아주세요. 두 번째로 끊어야 할 모임은 뒷담화와 자랑만 가득한 모임입니다. 70세 김순자 씨의 고민을 들어보실까요? 윤자 씨, 우리 모임이 요즘 이상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순자 씨? 예전엔 다들 반갑게 만나서 사는 얘기하고 웃고 떠들었는데 요즘은요, 없는 사람 이야기만 하고 서로 자랑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집에 오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자꾸 우울해져요. 김순자 씨는 15년째 같은 모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임 분위기가 변했어요. 처음엔 그냥 가볍게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꼭 누군가의 뒷담화가 시작되고 자랑이 끊이지 않는 모임이 된 겁니다. 그 모임에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누구는 아들이 삼성 대기업에 취직했다느니, 누구는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해 줬다느니, 누구는 아들네랑 유럽을 다녀왔다느니,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점점 듣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는데, 나는 이런 명품 가방 하나 못 사봤는데, 나는 해외여행 한 번 가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런 모임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임이 왜 문제일까요?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사는 사람이다.
내가 행복하면 됐지. 왜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자랑이 가득한 모임에서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에는 그냥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에 돌아와서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괜히 내 가족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건강한 모임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모임에서는 언젠가 내가 뒷담화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68세 이명자 씨의 후회 가득한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어요? 윤자 씨, 나 참 어리석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예전엔 우리 모임에서 자주 뒷담화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내가 사정이 있어서 한동안 못 나갔는데, 어느 날 모임에 연정 씨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내가 모임에 안 간 날 이러쿵 저러쿵 내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연정 씨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까지 진짜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명자 씨는 모임에서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빠져 있는 사이 자신이 뒷담화의 대상이 된 걸 깨달았어요. 그제야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남 얘기했었지. 그때 그 사람도 이런 기분이었겠지. 여러분, 뒷담화가 가득한 모임은요. 처음에는 재미있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뒷담화의 대상은 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 일정이 많아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활동을 시작해서 시간이 안 맞아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모임을 쉬려고 해요. 뒷담화가 가득한 모임은 남들 이야기 듣는 재미로 참석하는 순간 언젠가는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임에서 벗어나세요. 더 건강한 모임, 더 나를 위한 모임을 찾으세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끊어야 할 모임은 뭘까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세 번째로 끊어야 할 모임은 돈이 오가는 모임입니다. 72세 박순미 씨의 사연을 들어보실까요? 윤자 씨, 나 너무 속상해요. 어머, 순미 씨. 무슨 일이세요?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랑 결국 원수처럼 싸웠어요. 아니, 왜요? 무슨 일인데요? 내가 돈을 좀 빌려줬는데 안 갚고 연락을 끊어버렸어. 박순미 씨는 10년 넘게 다닌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과는 정말 친해졌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느 날, 한 지인이 돈이 급하다고 하니, 아이고,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하고 선뜻 빌려줬어요. 처음엔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했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결국 연락을 했더니, 아이고, 순미 씨 요즘 좀 어려워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렇게 몇 번을 미루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어요. 아니, 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 순미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냥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이 너무 속상한 거였죠. 모임에서 돈이 오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 모임은 더 이상 좋은 모임이 아닙니다. 돈이 오가는 모임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임에서 돈이 오가면 결국 관계가 망가집니다. 이런 유형의 모임이 특히 위험합니다.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투자해 볼까요? 이거 진짜 대박 투자래. 같이 해보자. 처음엔 서로 돕는 거지 하고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돈 때문에 신뢰가 깨지고 모임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고수익 투자 같은 걸로
사람들 끌어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엔 조금 수익이 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때서야 깨닫죠. 아, 이건 내가 그냥 돈을 날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까지 다 날려버린 거구나. 68세 이춘자 씨의 실제 경험입니다. 윤자 씨, 나 얼마 전에 모임에서 황당한 제안을 받았어요. 어머, 뭔데요?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거 요즘 사람들이 다 하는 투자야. 돈 벌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끼리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왠지 찜찜해서 그냥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몇 달 후 그 투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돈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까지 날렸대요. 이춘자 씨는 말합니다. 아, 나도 혹했는데 안 하길 정말 잘했구나. 여러분, 돈이 오가는 모임은요.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결국엔 한쪽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보는 사람은 대부분 모임에서 제일 마음 약한 사람입니다. 그럼 돈이 오가는 모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빠져나오세요. 모임에서 투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어디에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다고 자랑한다. 수익은 속여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 개인적으로 재정 계획을 새로 짜서 투자 같은 건 안 하기로 했어요. 저는 돈 문제에 예민해서 이런 건 참여 안 하려고요. 회비가 너무 부담돼서 이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요. 다시 벌 수도 없고 그 돈을 믿고 빌려준 사람이면 관계까지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오가는 모임이라면 미련 없이 떠나세요. 그럼 네 번째로 끊어야 할 모임은 뭘까요? 바로 건강을 해치는 모임입니다. 이건 정말 그냥 넘기면 안 돼요. 69세 최영래 씨의 고민을 들어보실까요? 윤자 씨,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요, 영래 씨? 어디 안 좋으세요? 요즘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혈압도 오르고, 위도 안 좋고. 아이고, 병원은 가보셨어요? 그게 사실 우리 모임 때문인 것 같아요. 최영래 씨는 몇 년째 다니는 친구 모임이 있었어요. 젊을 때부터 만나던 친구들이라 정이 들어서 모임이 있으면 꼭 참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모임에 가면 항상 술과 기름진 음식이 빠지지 않았어요. 야, 그래도 우리 이 나이에 이렇게 만나서 술 한잔 해야지. 오늘만 마시고 다음엔 조절하지 뭐. 아이고,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게 매번 술잔이 오가고 기름진 음식이 나오고 결국 영래 씨는 점점 몸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술이랑 자극적인 음식 좀 줄이셔야 합니다. 위염도 심해졌네요. 소화도 잘 안 되실 거예요. 운동은 하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 건강이 이 모임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구나. 건강을 해치는 모임이 왜 위험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몸을 챙겨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모임에 나가면 술이 빠지지 않고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유형의 모임은 건강을 해칩니다. 항상 술자리가 이어지는 모임,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 모임, 운동보다 앉아서 오래 이야기하는 모임. 몸이 안 좋아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돈도, 친구도, 가족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부자는 건강을 지키지만 어리석은 자는 건강을 돈으로 사려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72세 김순덕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실까요? 윤자 씨, 나 이 모임 이제 끊으려고 해. 어머, 왜요? 갑자기요. 솔직히 우리 모임 나가면 몸이 더 피곤해져. 매번 술 마시고 기름진 거 먹고 다음 날이면 속이 쓰리고. 이제는 진짜 건강이 걱정돼서 못하겠어. 김순덕 씨는 몇 년째 모임을 다니다가 결국 건강을 이유로 빠지기로 했어요. 지금은 남들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몸을 먼저 생각할 때입니다. 그럼 건강을 해치는 모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건강 관리하려고 해서 술 마시는 자리는 힘들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음식 조절하라고 하셔서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려고요. 운동을 시작했는데 밤늦게까지 있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체해 보세요. 술자리가 아닌 산책 모임, 운동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모임으로 바꿔 보세요. 무조건 모이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하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건강을 해치는 모임은요, 결국 나만 손해보는 모임이 됩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이제는 건강을 우선순위로 두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끊어야 할 모임은 뭘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5번째로 끊어야 할 모임은 의무감에 나가는 모임입니다. 71세 김정자 씨의 고민을 들어보실까요? 윤자 씨, 나 솔직히 이 모임 이제 안 가고 싶어. 어머,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재미도 없고 피곤하기만 한데 괜히 빠지면 이상할까봐 계속 가고 있어. 아이고, 정자 씨. 그러면 그거 그냥 습관처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안 나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나가는 거야. 김정자 씨는 매달 한 번씩 있는 친목 모임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얼굴도 보고 소소한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대화도 거칠해 갔고 안 가자니 이상하고 가도 재미는 없고 정자 씨는 고민했어요. 그냥 빠지고 싶은데 괜히 섭섭해 할까봐 계속 나가야 하나?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남 눈치를 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빠지면 섭섭해 하겠지. 괜히 내 얘기 나오면 어쩌지.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하면 이상할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진짜 즐거운 모임만 남겨야 할 나이예요. 괜히 억지로 참석하면서 피곤해하고 집에 와서 괜히 갔다 후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괜히 내가 원하지 않는 모임에 나가는 것. 이게 진짜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73세 박순희 씨도 이런 모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윤자 씨, 나 이제야 깨달았어요. 뭐려, 순희 씨. 한 20년 넘게 다닌 모임이 있는데 솔직히 난 거기서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럼 왜 계속 나가셨는데요? 그냥 습관처럼 안 가면 이상할까 봐. 근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나 싶어. 박순희 씨는 몇 년 전부터 모임을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계속 참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모임을 못 갔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없다고 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괜히 남 눈치 보면서 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썼구나. 여러분, 남들 때문에 가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더 이상 나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럼
의무감에 나가는 모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 해서요. 몸이 안 좋아서 한동안 쉬려고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모임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빠진다고 해서 그 모임이 망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제 남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모임만 남겨야 한다. 내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다. 억지로 쓸 필요 없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행복한 모임만 남겨야 해요. 괜히 남들 눈치 보면서 의무감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즐거운 모임만 선택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년에 반드시 끊어야 할 모임 5가지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거칠에만 남은 모임 처음엔 좋았지만 이제는 부담스럽고 형식적인 모임, 뒷담화와 자랑만 가득한 모임, 내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 나도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임, 돈이 오가는 모임, 돈이 얽히는 순간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망가지는 모임, 건강을 해치는 모임, 술과 기름진 음식이 가득한 내 몸을 망가뜨리는 모임, 의무감에 나가는 모임, 남들 눈치 보면서 습관처럼 가는 나를 위한 모임이 아닌 모임. 이 중에 혹시 해당되는 게 있다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이제는 내가 행복한 모임만 남기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